영국 BBC가 도쿄올림픽 선수촌 내부를 공개하자 전 세계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BBC는 1927년 설립된 최초의 공영방송사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사가 이 선수촌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BBC가 폭로한 내부 모습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너무 작은 침실 사이즈에 경악했고 골판지로 만들어졌다며 어이없어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에 마이니치 신문이 골판지 침대의 내부 모습을 공개해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골판지 침대는 길이 210cm로 200kg까지 무게를 견딜 수 있다며 대회가 끝난 후 회수에 재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골판지 침대를 본 누리꾼들은 디자인이 너무 엉성하다.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게다가 좁은 방에서 2명의 선수들이 생활해야 한다는 것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여준 식탁과 의자는 말 그대로 싸구려 티가 팍팍 나는 제품입니다. 덩치 큰 외국 선수들이 앉으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모습이죠. 일본 시설은 과거 평창 올림픽 선수촌과도 너무나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내 집같이 편안한 선수촌을 슬로건으로 침대도 나무로 제작해 안정감을 줬었죠. 일본이 올림픽을 위해 투자한 돈은 약 35조 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촌의 모습을 봐서는 막대한 돈이 쓰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 선수촌 화장실이 금빛으로 장식된 것이 알려져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코로나로 인한 긍정적 측면 하나는 일본의 돈 낭비를 확인한 것이다. 역시 세금 쓰임새를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BBC는 선수촌이 뚫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최근 우간다 선수의 양성 반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우간다 권투 선수 및 코치진 9명이 떠나기 전에는 음성을 보였지만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양성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6월 1일 호주 여자 선수단이 처음으로 도착했고 우간다 선수단은 두 번째 그룹이었죠. 몇 팀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난 것은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BBC는 일본 인구의 16%만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며 상당히 위험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간다 선수단과 함께 탄 80명은 별도 조치 없이 그대로 공항을 나와 오사카 지역 합숙지로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IOC가 코로나 대책으로 제안한 것에 일본인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선수촌 식당을 기피하는 선수들을 위해 우버이츠를 허용하자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치 장소가 한정될 예정이라 더 북적이는 상황이 올 것이고 우버이츠를 통한 주류 반입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사히 맥주가 스폰 계약을 맺어 경기장 내 독점 판매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맥주와 와인 등 4종류의 주류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아사히 눈치 때문에 일본 정부가 허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비판에 니카이 간사장까지 경기장 내 술 판매를 반대했죠. 결국 선수촌 내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포기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후원사는 막대한 손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만 해도 47곳이 참여했는데 이들이 지출한 총 비용은 모두 30억 달러가 넘습니다. 후원사 관계자는 올림픽에 투자한 비용이 쓸모없는 지출이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사히 맥주는 한국에서의 불매 타격에 이어 올림픽에서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IOC가 우버이츠를 허용하자고 하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젊은 배달원이 많아 급격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일 일본에서 우버이츠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 보도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외국인을 통한 자전거 배달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이츠가 불법 체류자를 배달원으로 고용해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확인 결과 불법 체류 배달원 184명을 고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배달원을 등록할 때 여권 사진 등을 전송받지만 형식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버재팬 대표자가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버이츠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출자한 회사로 한국에서의 쿠팡이츠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우버 주식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쿠팡 또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30억 달러를 투자해 3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쿠팡 문제가 터진 것은 돈만 추구하는 소프트뱅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열악한 근무 환경이 드러났고 소방관이 숨지자 불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앱의 갑질과 우길기 상품 판매까지 확인되자 여론이 크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쿠팡 이츠를 통해 새우튀김 한 조각을 환불해달라는 고객과 배달앱 업체 횡포에 자영업자 한 분이 쓰러져 돌아가시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비판에 쿠팡 이츠는 악성 댓글과 갑질 예방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죠. 쿠팡의 경우에도 우길기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2일 오전까지 우길기가 그려진 스티커와 우산 등이 판매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쿠팡의 기술 혁신은 현장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쥐어짤까의 혁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볼 때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업체는 사람을 위한 배려가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막대한 돈을 들여 형편없는 선수촌을 운영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최근 일본은 유로 2020을 보며 자국 상황을 크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년 연기된 유로 2020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D조 경기를 진행하며 2만 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수용 인원의 2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맥주를 마시며 흥겹게 경기를 지켜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결승과 결승은 영국 런던에 위치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영국은 해당 경기에서의 관객 동원 수를 6만 명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는 전체 수용 인원의 75%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 2만 명에도 난리가 난 일본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영국 문화장관은 대중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결승전이 전염병에서 회복되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영국의 자신감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인도발 델타 변이가 영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백신을 맞지 않은 30세 미만 젊은 층 감염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보다 1.6배 전파력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즉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델타 변이 확산에도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 CDC는 델타형 변이가 전 세계 80개국으로 확산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도 일주일간 추가된 변이 확진자가 261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알파형 변이가 223명, 인도발 델타형이 35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델타형 국내 검출률은 1.9%로 해외 유입자 검출 비율의 20분의 1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 접종을 완료하면 60에서 88%의 예방 효과를 볼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죠. 백신 접종률이 낮고 관리가 형편없는 일본은 엄두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막장으로 가고 있는 도쿄올림픽, 과연 결말은 어떻게 날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메가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